전쟁 위기와 연준 충격 속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8% 오른 7022.95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약 2달 반 만에 다시 경신한 수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59% 급등한 24,016.02에 마감했습니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2021년 이후 최장 기록까지 다시 썼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5% 소폭 하락한 48,463.7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91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는 94.77달러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06으로 6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4.97원으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4,786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더리움은 1.79% 오른 2,364달러에 올라섰습니다. 금 선물은 4,819달러로 약 보합세였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공개 위협한 직후, 그리고 연방검사들이 예고 없이 연준 건물에 들이닥친 직후에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월가는 연준 독립성 위기와 중동 지정학 리스크를 모두 무시한 채 실적 시즌의 강세에 베팅했습니다. 알파벳이 스페이스 X 투자로 1,220억 달러의 평가액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2015년 1월 스페이스X에 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스페이스X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였고 알파벳은 7.5%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투자가 11년 만에 잭팟을 터뜨릴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스페이스X가 오는 6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 평가액은 1조 7,500억 달러. 알파벳이 보유한 약 6에서 7% 지분 가치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원금 9억 달러가 115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번 기업 공개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 투자자 비중입니다.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전체 공모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 업계 표준 5에서 10%의 3배 수준이며 미국 기업 공개 역사상 최대 리테일 비중입니다.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 브렛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테일이 이번 공모의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알파벳은 이미 지난해 1분기에도 스페이스X 평가 상승으로 80억 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알파벳 분기 순이익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는 4월 29일 발표될 알파벳 1분기 실적에는 이번 평가 상승이 다시 반영됩니다. 또 한 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알파벳 주가는 이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도 알파벳을 통한 간접 스페이스X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 종목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네덜란드 노광장비 공룡 ASML은 1분기 호실적에도 5% 급락 마감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53센트 상회했습니다. 2026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대중국 극자외선 노광장비 수출 규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하면서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중국 매출 의존도가 큰 종목 특성상 호실적이 모두 무력화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주에도 직접적인 압력이 예상됩니다. 테슬라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UBS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진척 상황을 직접 공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회복 모멘텀을 살렸습니다. 국내 서학개미 보유 1위 종목으로 한국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즉각 영향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다른 빅테크도 동반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 신고가를 견인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메타와의 1기가와트 커스텀 칩 파트너십 발표로 3% 급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이 5월 임기 만료 후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즉시 해임할 것이다. 무능한 연준 지도부에 분노한다. 발언이 나오자마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방검사들이 예고도 없이 연준 건물에 나타나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PBS가 보도한 이 장면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인준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워시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수사가 인준 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연준 의장은 후임 지명 후자진 퇴임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거취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센테 재무장관은 연준이 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정학 위기는 새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CNBC는 화요일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통항량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전 대비 90%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추적 데이터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이번엔 중국까지 발을 빼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중국 국적 유조선들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포기하고 우회 항로를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봉쇄의 압박이 그만큼 거세다는 방증입니다. 미 해군은 길을 제거함을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카타르는 강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주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공식 발언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알자지라는 이란이 미 해군 봉쇄가 휴전 합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교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물자 수송을 일시 중단하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1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봉쇄 영향이 아직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확전 시 100달러 돌파 시나리오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 무역 수지 악화, 정유와 항공, 해운업종의 직격탄이 불가피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